네,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든 거 6월 6일 날 라이브 방송에 나갑니다. 미리 다 알고 있었어? 나 지금 놀래키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뭐 어휘를 실종한 것 같고, 그죠?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오시느라고 오늘 한 분씩 간단하게 오늘 오신 분들 자기 소개를 좀 할까요? 간단하게 우리 그 콘텐츠 코칭 수료식 때 자기 브랜드로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 멀리서라고 하면 안 돼. 오늘 아침 몇 시에 탔어요? 5시 20분 차.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네. 멀지 않아. 그죠? 네. 네. 우리 김해에서 오신 우리 박수미 사장님. 네, 자,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 갖고 얘기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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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제1호 공간 테라피스트 박수미입니다. 저는 자신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3040 여성 고객님들을 돕기 위해서 저의 핵심 가치인 긍정, 공감, 포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박영찬 가구 갤러리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영찬 가구 갤러리. 네. 네, 거기 대표로 있고요. 고객의 가구 구매 선택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고객 삶의 일상의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는 콘텐츠. 그러면 그 가구 네. 갤러리 그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거네. 네, 만드는 공장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오프라인 그럼 매장도 이제 있고. 남편 되시는 분이 가구를 만들고, 네. 부인이 팔고. 부인 팔고, 네. 애들을 응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가구 매장은 한 10년 정도 했고, 공장은 남편이 가구업을 한 건 32년. 아, 네. 어렸을 그러니까 때부터. 미정이 아버지가 원래 가구를 오랫동안 네. 만드셨군요. 네. 그러니까 목공. 아니, 네, 목공이 아니야. 목공은 가구. 아니고, 예, 가구. 가구. 네. 대단하시네. 어때요?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오셨어요? 교수님 만나고 대표님 만나고 너무 떨리고 기대하고 왔어요. 반갑고 너무 네. 오랜만에 직접 뵙는 건 새벽에 이제 오랜만이어가지고. 풀 메이크업하고 네, 김해를 떠나서 동네 네,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셨어요. 네, 설렜습니다. 미정이가 어디 가냐고 안 물어봐요? 자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럼 미정이는 지금 엄마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네. 말 안 했어요? 네, 말 안 하고 휴무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휴무다. 네. 오늘 엄마 휴무니까 건들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네, 이대로 그냥 나가면 되겠네요. 네. 엄마의 삶을 나가면. 네. 그래요. 자, 우리, 박수미 사장님, 김해에서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구지연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5년차 영어 강사 구지연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자 잉글리시 모티베이터로 이제 1인 기업을 하고자 하는 구지연입니다. 네. 그럼 잉글리시 모티베이터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신나게 네, 열심히 네. 주도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이제 배우는 과정 자체를 아이가 왜 배우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영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으로 예, 도와주고자 영어도 성적 하고 때문에 있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전 때문에 해야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몇 년 가르치셨죠, 아이들을? 네, 5년, 5년? 예,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영어 교육에.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제 답이 있다는 식으로 하나의 답만 있다는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게 아니면 틀렸다라고 느끼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고 그냥 그 자체에서 표현을 하는 거에 즐거움을 찾으면 재미를 느끼면서 더 자신을 표현하고 맞아. 싶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좌절감에 바로 빠지니까 왜 그런 좌절감에 빠질까요?
게 이제 답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객관식 그리고 이제 모든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문제식으로 푸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다 모티베이터가 돼서 스스로 즐겁게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까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영어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겨야 된다. 아, 영어로 내가 네, 내가 뭐 한국에 외국의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할 때 영어로 내가 말을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즐거움을 느끼면 영어를 더 사명감도 하고 싶고, 생기고. 네, 그래서 더 의욕적으로 그래서. 표현을 하고 싶어질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영어뿐만이 아니라 할 말이 있는 거구나. 네, 그 맞아요. 목적이 명확하니까.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이런 기업을 이제 두 분이 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수빈 씨가 몇 기? 85기. 마이크. 네. 85기. 네. 지원 씨가 제가 119기. 119기. 그죠? 근데 이런 기업을 하는 분들이 다 자기 콘텐츠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수빈 씨는 어떤 고민을 하셔서 콘텐츠를 이렇게 찾게 되셨을까? 네. 저는 열심히는 살고 있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약간 불명확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남들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불명확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목적 네, 방향을. 목적 방향 이런 거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런 기업을 준비한 건 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가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왜 이런 기업을 준비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일이고 저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 혹시 미정이 아빠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왜? 저가 이제 가구업은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고는 있지만 저는 좀 뭔가 다른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다른 찾으러 네, 찾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소녀 같은 네, 뭔가 찾고 어딘가 싶었어요. 있을 네. 나의 무언가. 네. 그런데 찾고 싶어. 근데 그때는 찾고는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뭐죠? 준비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들었어도 이제 잘 제 걸로 만들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제 교육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면서 이제 그런 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삶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콘텐츠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책도 몇 권 쓰지 않았어요? 네, 공저로 썼습니다. 공저로? 네, 그럼 어떤 거를 주로 썼어요? 첫 번째 공저는 독서 모임 독서 하는 모임? 분들하고 독서 모임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썼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작가님들하고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 삶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썼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책을 쓰는 것과 이 박수미라는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저가 살고 싶은 삶이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들을, 근데 제가 교육을 예전에는, 필요 없는 남의 걸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책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의미가 있고, 그렇지.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이제 콘텐츠 과정이 그게 딱 만나지는 네, 그런 그러면 이제 단계인 그 거. 책을 쓰면서 책도 네. 보고 독서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것과 이번에 이제 콘텐츠 코칭 스쿨에 와서 이렇게 배운 거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과, 성과. 그 목표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살 거고 내 업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나가야 되는지 목표도 생겼고. 그리고 성과를 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뭐냐면, 왜냐면 콘타 시간은, 콘텐츠 타임이라는 그거의 줄임말인데, 그거는, 일주일에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얼마 하겠다 이게 딱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하고 약속을 했어요. 뭐 수요일, 그렇지. 일요일 목표를 주 딱 2회 정했고. 예, 발행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바로 측정할 수가 있고 그걸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바로 교육을 듣고 바로 결과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배운 거죠. 이렇게 준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며칠 날 발행을 한다 이렇게 딱 과정을 딱 배울 수 있어서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이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불편했어요. 아, 되게 솔직하다. 네,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데 진짜 바로 적용되고 바로 실행이 되고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이런 방법이 모든 거에 다 써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본인만의 어떤 발행하는 시스템이 됐군요. 네. 우리 구지연 사장님은 영어를 가리키는 분야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많죠. 많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그런 모티베이터 왜 스스로 하지 못할까, 왜 즐겁게 하지 못할까 하는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쉽게 보여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게 그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보여지기 식으로 결과를 빨리 내려는 거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따지고 보면 아이들의 삶을 길게 본다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나중에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끄집어내서 미리 알고 이렇게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면 분명히 부모님들도 거기에 더 할 거다. 네, 확신을 갖고 믿고 기다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서 영어를 옳게 배우는 방법이네. 네, 옳은 방법을 생각- 얘기하는 네, 거네, 그죠? 네, 제가 선호하는 방법.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끼리 있게 되면 맞아요. 그 휩쓸리잖아. 그쵸, 다들 네, 뭐 영어 잘하면 뭐해 일단 대학부터 가야지 성적이 좋아야지 뭐 회화가 중요하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뭐 본인의 네. 할 말이 뭐가 중요해 성적이 중요하지 이런 네. 그런 부모들을 설득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휩쓸렸던 아.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추구하는 삶만 쫓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조급해지고 결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그 순간에만 만족하고 또 조급해지고 힘든 삶을 계속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옆에 살아가죠. 경쟁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순간순간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를 영어를 통해서 배운다면 다른 것에도 접목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그 부모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런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지원 씨? 그렇게 막 조급하게 성적, 대학, 옆집에 가는 학원, 여기 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부모님께 지원 씨가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저도 조급해질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에 놓이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맞아. 페이스를 잃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제3자의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제3자의 눈으로 그 페이스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페이스 메이커가 돼주고 싶다. 그래서 계속 나무를 보느라 조급해지고 매몰될 때 큰 숲을 볼 수 있게 제가 다시 크게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눈을 들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멋지네요. 잠깐 우리 규변 사장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분이시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그죠? 예. 우리 박수미 사장님은 콘텐츠 코칭 과정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셨어요.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분들이 성공해. 되게 본인이 원래 성실하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끝까지 해본 경험이 잘 없었어요. 그래요? 네. 왜요? 근데 이것도 교수님 만나가지고 끝까지 해본 경험이 처음 했어요. 이것도 책에 썼었거든요. 뭐냐면 그때 1인 기업 85기 하러 왔을 때 목적 없이 왔잖아요. 그냥 막 뭔가 성장하고 싶어서 막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하고 자신이 한심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교수님께서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울고불고 했는데
교수님이 솔루션은 이제 그걸 주셨어요.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우주를 키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새 아이 내가 그런 엄마라고. 얘기를? 예. 오. 그래서 제가 책에 읽었습니다. 그 평 가슴에 딱 담아두고. 음.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한 3일 올렸는데 안 올린 거예요. 또. 너무 그렇게 막 난리를 쳐놓고 부끄러운 거예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네. 했는데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저 혼자 부끄러운 거예요. 막 변화되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하나.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저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네, 뭘 하시진 않았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그래도 교수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아, 이걸 내가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매일 써가지고 네 꾸준하게 써서 바인더로 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칭 스쿨에서 본인이 딱 얻은 득템이 있다면 뭐예요? 저는 그 생각하는 시간, 콘타 시간. 제가 좀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단순하고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해가지고 잘 잊어버리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 좀 생각하는 것도 별로 안 오늘 좋아하고. 얘기할 때 네. 그냥 그 동네 말로 해도 되니까 너무 서울 말로 하려고 막 그러지 마. 맞죠? 네. 그냥 그 동네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너무 어색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뭘 네. 생각하는 시간. 네. 생각하는 시간이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콘타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일상 속에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콘타 시간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제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되고 내 거잖아요. 이거를 하면 쌓아가면 내가 성장할 거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고객하고 만나면 대화를 또 유심하게 들었다가 이거 써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다음에 뭐 부모님들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도 뭐 제 고객이 3040 여성 고객님이잖아요.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하시면 그런 것들도 막 듣고 뭐 메모해놓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미가 달라졌어요. 네, 많이 교수님 만날 때마다 달라져가지고 자주 만나러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지연 사장님 어때요? 콘텐츠 코칭 스쿨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구지연 사장님은 처음에도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변화하는 게 느껴질 정도. 네, 이분이 지금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방향도 바뀌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바뀐다는 거 되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죠? 이럴 줄 알았어.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거요. 콘텐츠 스쿨 하면서요. 어떤 고민들을 하실지 고객분들께서 10개까지는 만들어지는데 10개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깊이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현실적이고 더 자잘한 것까지 그런 것들을 건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들을 건드리기까지는 우선 겉에 있는 것부터 계속 그걸 다 질문들에 맞아. 대해서 답을 하고 나야지 그 다음까지 이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표면에 있지 않나. 이게 맞아. 왜냐면 콘텐츠 처음에 만들 때는 고객 설정하고 그럴 때 보통 자기 체험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지연 씨는 이제 애도 없고 미혼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줌마래 어머니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려니까 살아봐야 되는데. 그쵸,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실지 막 열심히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고 아들 키우는 분들의 문제점 이런 유튜브 찾아보고 육아 관련된 유튜브 다 찾아보고 거기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질문 던지고 답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저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겠구나 계속 저도 같이 생각지 못한 것들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창의적 1인 교육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창작이잖아 콘텐츠가. 근데 창작을 안 하고 왜 생각 없이 어디 가서 그냥 줄 쓸 때도 있잖아요. 저거 배워서 저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 건 없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계속 배우러 다녀요. 줄 서야 돼. 근데 그런 거에서 되게 창의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콘텐츠 코칭 과정에서 우리 지원 씨가 얻은 득템은 뭐예요?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과정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하게 된 거. 예전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1인 기업 CEO 과정이 끝났을 때 질문 만들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콘텐츠 스쿨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구체화해 나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교수님이 질문을 해주고 답변을 도와주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콘텐츠 스쿨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는 아, 이 과정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 누가 하나 잡아볼 것 같은 자신감으로 아니 근데 누가 하나 덤벼봐라 막. 이제 다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 그래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콘텐츠에 대한 생각은 하긴 해.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나로서의 생각이 잘 안 잡혀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맞아요. 뭐 직장 생활 할 때 뭐 내가 손 들고 했나? 다 시키는 거 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분은 어때요? 이렇게 콘텐츠를 가진 1인 기업의 삶을 살기 전. 콘텐츠를 가진 1인 기업의 삶을 산 뒤. 예. 저는 약간 중복되는데 앞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에 가서 제가 뭐 뭔가를 열심히 주로, 네, 하고 많이 그렇게 배우죠. 예.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 제 생각하고 제 일하고 연결이 딱 맞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좀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이게 지금은 이제 초기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고 그렇지. 탄탄하게 쌓아가고 그게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보여져요? 네. 오. 요 분야에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속하면 나도 제가 좋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처럼 튼튼하게 그걸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구를 판매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으니까 네. 무슨 가구 원하세요? 이 가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이런 식의 설명이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콘텐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엔 어때요? 뭐가 좀 바뀌었나요?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고객님께 질문을 질문? 하죠. 네. 어떤 질문?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쓸 거고 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뭐 구체적으로 평수나 어떤 불편함을 느껴서 이런 걸 찾게 되셨는지 뭐 고객님이 또 생각 못했던 부분들도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상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좀 맞춤형이네. 네, 거의 맞춤으로 해드리려고 하죠. 근데 구성 가구 고객들이 가구를 살 때 가구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무등 보고 뭐 이거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살지 네. 않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그냥 단순하게 가구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가구가 가진 가치가 뭔지 이거를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수준이 다르다. 네, 그런 걸 가구점이 아니라 무슨 알려드리고 철학관에 싶어요. 가는 것 같아. 네,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야,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고객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뭐 생각 안 하겠는데. 네, 가격 예전보다 저도 제가 가구 파는 게 어려웠거든요. 파는 게 어려워서. 네, 오면은 손님들이 뭐, 구경 간다, 갔다 오세요. 뭐 많이 비교해 봐야죠.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고객에 대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갔다가도 생각나서 다시 오시고 이런 경험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미 씨 보고 다시 오겠네. 네, 저를 보고 다시 그렇지. 오셔가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 요즘에 책에나 이런 데 보면 고객한테 파는 게 아니라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가치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치를. 네. 그거가 뭔지 몰랐는데 이런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는 이런 거구나. 예.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가구의 가치는 뭐예요? 공간에 우리 식구한테 딱 맞는 딱 필요에 맞는 그냥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지만은 좀 우리 가구 구성원들이 잘 쓸 수 있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식탁을 하나 산다려고 한다. 네. 그럼 이 집안에서 이 식탁의 가치는 뭘까? 그냥 테이블에 그냥 의자 몇 개 두는 거가 가구인데. 네. 가족이 편하게 모이는 공간이죠. 가족이 함께 뭔가 그 경험과 행복을 쌓아가는 공간.
네. 그렇구나. 네. 난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하도 혼난 기억만 있어서 밥상 가구 그러면 혼나는 것 이런데 예. 행복의 가치가 되겠죠. 네, 네, 그죠? 예. 네. 예, 멋지네요, 아주. 예. 그 본인의 이제 그 콘텐츠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풀어내요? 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뭐 가구를 설명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고객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네, 뭐 어느 몇 평대에 몇 명의 식구와 나이대는 어떤 나의 자녀와 이렇게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결핍이 있어요. 내가 뭐 그냥 뭐 단순히 식탁을 사러 왔다 이게 아니고 뭐 소파를 샀다가 아니고 이 소파를 어떤 소파를 썼는데 뭐 이런 점이 불편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애완견을 키워서 뭐 소파가 빨리 망가진다 이러면 애완견들이 막 긁어도 강한 소재의 소파를 추천해 드린다던가. 나 같으면 개를 네. 내보내서 이럴 것 같은데. 네. 네. 애완견이 물어뜯어도 강한 소파를.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다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 네. 우리 구지원 사장님 어떠세요? 콘텐츠, 영어 선생님들이 다 이런 콘텐츠나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영어 만들기 전과, 지금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한 이후에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사랑, 성장, 기쁨, 사람, 성장, 기쁨? 네, 사랑, 성장, 기쁨,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통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도록 돕겠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주구장창 제가 외쳐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가치를 내 콘텐츠에 녹이는 과정을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방법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사실 이제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자기 말하기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 콘텐츠를 작업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 없었던 짓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때요? 옛날에 하지 않았던 생각, 옛날에 하지 않았던 작업을 네. 지금 이제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어떤 마음 갖고 해요? 어떤 마음이요? 약간 저는, 그러니까 외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제 내가 가치를 갖고 있어도 휘둘리고 휘청하고, 그리고 이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 근데 이제 질문들을 하나씩 하면서 기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거에 대해 답을 내리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맞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영어만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만약에, 네. 아이, 뭐 굳이 뭐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뭐예요? 그냥 시간당 페이 받고 그냥 일타 강사 되는 게 낫지.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영어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네. 하는 분들이. 네. 저도 근데, 예. 저도, 본인도 그랬었잖아.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에 본인에게 하고 싶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과를 계속 쫓다 보면 과정을 잃게 되니까 결국에는 과정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과정을 즐겁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오히려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해 그렇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과정을 즐겁게 만들까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죠. 네, 오늘 아주 금쪽 같은 명언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우리 박수미 사장님은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은 콘텐츠 있는 1인 기업이에요. 네. 콘텐츠 없거나 콘텐츠의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의 콘텐츠를 찾아 아주 헤매거나 이런 기업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쉽게 네. 그냥 뭐 책 한 권 내면 그 책이 내 콘텐츠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네. 뭐 그 강의하면 그게 내 콘텐츠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콘텐츠의 장기적인 작업은 좀 뒤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금방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의 콘텐츠와 멀어져 있는 1인 기업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콘텐츠와 멀어진 1인 기업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기 자신을 아는 거는 잘 아는 건 자기잖아요. 그렇지. 자기지만 그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방황하고 좀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이제 수민 씨한테 아이 뭐 그렇게 그런 컨텐츠 작업을 뭐하러 하냐고 그냥 가구만 잘 팔면 되지. 네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냐? 저는 갑자기 멍해졌어요. 네. 지금 수민이 그때 멍해졌습니다. 네. 갑자기 멍해졌어요. 우리 함께 멍하기를. 네. 네. 명상의 시간. 불 보고 멍하면 불멍. 네. 물 보고 멍 물멍. 네. 수미를 보고 멍하면 수멍. 저는 저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 네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지. 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그런 그러니까. 공부는 말라 하루다 책은 말라 쓰는데 뭐 독서문이 말라 하는데 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가치대로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거 주고 네. 네, 그게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뭐 새벽에 왜 서울에 기차 타고 가서 뭘 배우러 교육받으러 가나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누가 저는- 알아준다고 말. 네, 근데 저는 제가 재미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힘든지 모르고 거리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랬대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이렇게 천장에다가 그리잖아요. 4년 동안에 천장만 보고 그리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거 맨날 보고 그리니까 지나가는 친구가 야, 그 구석에 있는 거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까지 그러냐?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알고. 어떻게 생각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뭐가 잘못됐어? 내가 나를 속이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팔로우를 얼마나 키웠나, 그걸로 수익이 얼마나 됐나를 너무 조급하게 들이대니까 시작을 못하. 왜냐면 시작할 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영어에 대해서 이런 내 생각과 철학을 컨텐츠로 만들면 누가 보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이 되나? 이런 생각 딱 들면 학생들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뭐 내가 뭐 부자 되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공부 못 하거든. 그런 생각들이 가장 어려운데 두 분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비전? 우리 수민 씨부터. 콘텐츠 통해서 나는 이런 결과를 얻고 싶다. 이런 비전을 얻고 싶다. 네. 저는 꾸준하게 발행을 해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쌓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공간 테라피스트라는 이 브랜드가 브랜딩 된 게 좀 신뢰를 쌓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내 콘텐츠를 증명해내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가구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들한테 그 고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객들의 삶을 진짜 내가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되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또 자신의 일상에서 이 가구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하는 거 그냥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네네 그런 경험을 해주고 싶고 그 고객 공간이 좀 행복하게 만들어지도록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살아낸 거를 저희 가구 업계에도 좀 약간 전파를 좀 하고 싶어요. 점점 커진다.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멋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구지연 사장님 어때요? 이 콘텐츠들 통해서 본인의 이런 기업에 어떤 비전을 좀 갖고 싶어요? 우선은 조심해. 이거 말한 대로 돼요. 네 100개 콘텐츠 발행을 해서 그렇지. 이제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제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건 그분의 페이스를 제가 잘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힘드실 거고 이때는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지. 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힘든 거가 왔을 때 약간 좌절하기보다는 그게 올 거니까 같이 준비하자.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같이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할 수 그래. 있게 좀 같이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예,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진짜 진짜 찐 선생님이네. 네, 마음은 아직 마음에 이제 마인드가 셋이 됐으니까 마인드 셋이 됐으니까 이제는 네. 그래, 두 분 다 이른기업 CEO 경영 스쿨 하시고 콘텐츠 코칭 과정 하시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이 질문은 내가 접하기는 참 어려운데. 우리 고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김영환 교수님 누구신가요? 김영환 교수님은 네. 되게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정말 날카롭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근데 막 항상 웃고만 계시니까 되게 봤을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데 뭐라고? 어디 아저씨? 동네 아저씨. 근데 정말로 되게 엄청난 내공이 있으신다는 게 항상 근데 이제 깜빡해요 항상. 네 그런 분이십니다. 네. 김영환 교수님은 여기 카메라 빼고 이제 둘이 찍으면 돼. 예. 박수미 대표님께 어떤 분이신가요? 네.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신 교수님. 네. 근데 진짜 너무 명쾌하셔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너무 이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교수님께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막 주저리 막 이런 스타일인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좀 상대편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디에 어느 자리에 가던 교수님처럼 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고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네. 하고 제가 좀 힘들거나 뭐 이렇게 좀 막히거나 뭐 이렇게 답답했을 때 교수님한테 뭐 자주 연락드렸던 건 아니지만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다음에 교수님은 어떤 거를 한 개 시작하시면 꾸준하게 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용기도 많이 얻고 제가 뭘 할 때 그리고 예전부터 뭐 작게 시작해라. 그게 뭐 초라하게 시작해라. 그게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 뭔가를 하면은 큰 것만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독서 모임 같은 경우도 처음에 4명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야, 꾸준하게. 그럼. 네, 그 교수님 보면서 이제 그런 용기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존재 자체만으로 이제 어른이죠. 저한테는 저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나이는 젊으시지만 할아버지란 말이야? 네, 나이는 아니야. 젊으시지만 저희 할머니처럼 좀 약간 어른 같은 분 제가 언제든 찾아가도 이렇게 든든하게 좀 지키고 계신 어른 같은 네, 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느낌들 이렇게 받으셔서. 네. 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타임. 제 대표님. 질문이요? 네. 아니 없으면 없는데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을 받고 같이 얘기하고. 네. 저는 없습니다. 요즘 고민이 뭐예요? 요즘 고민이요? 해야 되는데 콘텐츠 코칭 스쿨 나오면 고민이 뭐해야 돼요? 콘텐츠 만드는 거죠. 콘텐츠 발행. 고객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민? 그쵸. 고객에 대한 고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소연 씨는?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오, 미정 예쁘가 잘하는구나. 그런 것보다 예전에는 좀 막혔던 부분들이 이제는 결과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넘어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 좀 답답함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내만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뭐가 보이는구나. 네. 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드디어 이제 경기에 이르렀어. 보이는. 딱 보이는 거. 지금은 아직 작지만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네, 좀 의기소침해지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딱 봐도 뭐 지금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10점? 네. 제가 뭐 아니면 좋던지 안 좋던지. 이 정도면 네. 뭐 거의 끝내주네. 네, 너무 수현 씨는 좋습니다. 어때요? 요즘 행복하세요? 어때요? 저요? 요즘?
7.5점. 어머, 7.5점. 네. 2.5가 빠졌구나. 네. 그 2.5가 뭘까? 전 아직 안 보여서. 아, 여기는 아직 안 보이고, 여기 네. 보이고. 네네. 그러니까 보이는데 이렇게 완전 완전 자세하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보이긴 보이는 것 같아요. 곧 보일 거예요. 네. 그놈이 나타날 거예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콘텐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때요? 이런 기업에게 콘텐츠는 뭐예요? 자신을 잡아주는 나침반. 나침반. 네. 우리 수민 씨는 이런 기업들에게 콘텐츠는 뭐예요? 네, 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지. 네. 네, 나를 뭐라죠? 표현하는 거. 나나움. 네. 나나움? 그런 것들.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하기로 했다가 하고 싶지 않았다가 네. 또 다시 했다가 또 안 네. 했다가 이게 계속 흔들려요. 네. 근데 이 흔들리는 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이걸 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간에 뭔가를 힘을 주고 있어야 돼. 네. 나는 이게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누구한테 전달할 때 영향력이 끼치지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영향력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흔들리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중심을 지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즐거운 대화 나누시고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고 새벽부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어떠셨는지 자 소감 한 말씀. 나 마이크 잡. 네. 굉장히 떨렸는데. 떨렸어요? 네. 전혀 안 그런데요. 굉장히 떨렸는데 그래도 구지연 대표님하고 김현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듯이 하니까 좀 편했는데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 오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느꼈는데 네. 서울 사람이네. 진짜 서울말 너무 잘하죠. 서울 사람 같죠. 그래, 우리 지연 씨는 어땠어요? 오늘 하면서. 네. 되게 저도 떨렸는데 그리고 준비한 거랑 관련 없이 다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옛날하고 달라졌어. 자신감도 넘치고. 감사합니다. 뭔가 지금부터는 일도 되고 돈도 되고 네. 그분도 나타나.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고요.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끝낼까요? 네, 우리 사진 한번. 자, 하나, 둘. 네, 이렇게. 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집으로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과 함께 1인 기업 콘텐츠에 대한 본인들의 경험과 실제 사례들을 함께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나만의 콘텐츠는 어디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코칭 과정에서는 이제 고객을 설정하고 고객의 문제를 분석하고 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나만의 답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 콘텐츠를 쭉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브랜딩이 해결이 되고 본인의 마케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콘텐츠 없이 마케팅을 배우러 다닌다는 것은 마치 상점에 제품이 없는데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본인의 상품, 본인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우리 박수미 사장님, 구지연 사장님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